오늘은 접영 킥 연습에 관한 이야기로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것이 나한테 제일 적합하고 좋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영 킥을 차는 방법은 선수에 따라서 방법은 같지만 형태는 조금씩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팔의 스트로크 길이가 길면 킥의 크기와 움직이는 길이도 길어져야만 하고, 스트로크 길이가 단순하고 짧다면 킥의 크기나 길이가 짧아야만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킥을 차면서 본인이 모자란 부분을 따로 연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킥 연습법들과 어떤 것들이 어떤 경우에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수시로 연습하고 있는 킥보드 킥입니다. 이 연습은 호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거리의 연습에 용이합니다. 또한 인터벌 형태의 이 연습이나 장거리 연습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을 하면 내려차기를 하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올려차기 연습에는 좋지 못합니다. 또한 내려차기만 강조되기 때문에 올려차기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내려차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올려차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손을 머리 위로 잡고 뒤로 누워서 차는 킥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일단 몸을 편 채로 연습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돌핀 동작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킥은 올려차기를 할 때에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올려차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고 둔부를 내리면서 다리를 올려참으로써 발생되는 저항을 버텨내게 됩니다. 따라서 접영 킥을 차면서 상체를 고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하체만을 이용해서 킥을 차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돌핀 동작을 하지는 않으면서 하지만을 가지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킥을 차는 버릇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보는 현상이지만 배연 돌핀 킥을 잘하는 선수들 가운데서 엎드려서 접영 돌핀 킥을 차도록 하면 제대로 차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배영 돌핀 킥을 주로 연습하면 허리와 다리만으로 킥을 차는 습관이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습은 영상과 같이 손 앞으로 잡고 호흡하지 않으면서 돌핀 킥을 차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돌핀 동작을 좀 더 세밀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킥을 차기 시작하면서 손과 머리를 같이 앞으로 밀어야 하기 때문에 킥의 추진력을 어떻게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킥의 올려차기를 제대로 되는지를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통해 익힐 수 있기도 하지만, 내려차기를 하면서 발이 물속에 들어갈 때 물살이 전혀 튀기지 않도록 연습함으로써 내려차는 방법 또한 제대로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제대로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려차기를 할 때만 강하게 차고 올려차기를 모양만을 맞추게 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넷째는 사이드 접영킥입니다. 사이드 접영킥의 특징은 다리가 지속적으로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찰 수 없기 때문에
뒤로 올려차기 동작을 하면서도 제법 힘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좌우로 같이 일정하게 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영킥의 균형을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도 킥보드 킥이나 뒤로 누워서 차는 킥보다는 사이드 킥 훈련을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 연습을 하면서는 영상과 같이 머리를 옆으로 하고서 호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장거리, 인터벌 또는 스프린트 훈련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훈련을 할 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누워서 동일한 정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을 잡는 데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킥을 차는 자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연습은 코치가 직접 보면서 교정하기에 용이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서서 차는 킥 연습, 버티컬 돌핀 킥입니다. 이 연습은 상당한 파워가 필요한 연습입니다. 몸이 가라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킥을 생각보다는 강하고 크게 차야만 하는 연습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거의 하지 않거나 못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이나 체력이 모자라서이기도 하지만 수영장 깊이가 얕아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연습은 강한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합니다. 이 연습 방법은 생각보다는 다양한 변형 훈련이 있습니다. 주로 무게를 더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영상과 같이 손의 위치만을 간단하게 수정함으로써 무게중심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손이 위로 더 올라갈수록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과 같이 양손을 맞잡는 것이 양손을 약간 벌리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게중심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연습은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습은 물론 허리에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고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웨이트는 능력에 따라 무게를 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훈련은 물 속에서 하는 돌핀 연습입니다. 물 속에서 킥을 차면 내려차기와 올려차기를 할 때 양쪽 방향의 물의 저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킥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물속 킥 연습도 엎드려서 그리고 누워서 그리고 사이드로 모두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각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같이 뒤로 누워서 킥을 차면 내려차기를 할 때 거의 완전히 펴서 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도 하지만 올려차기를 할 때 상체를 고정하면서 전방향으로 추진하는 방법 또한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실시하는 사이드킥을 통해 턴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완전히 엎드리거나 눕기 이전에 옆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에도 돌핀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수들의 경우는 턴을 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이드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자세와 거의 같기 때문에 좌우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속 킥 연습의 가장 큰 단점이 숨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은 자세를 교정하면서 짧게 하는 연습이나 또는 아주 빠른 킥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접영 킥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적당한 연습을 찾아서 즐거운 접영 킥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